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저 말고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왜일까요? 왜겠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얘기하고서 얘기해 드릴게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사람들이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준비한 게 더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왜 모르냐면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대선 테마주건 바이오 테마주건 뭐건 간에 한번 들고 한 바퀴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단기 매매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 재밌고 좋아요. 우리 회원들도 좋아하시고 저도 단기 매매 열심히 해드려요. 근데 기본은 스윙인데 스윙이나 중기 아니면 장기까지 필요 없는데 스윙 중기로 이 테마주를 한 바퀴 돌아보면 압니다. 어떻게 바뀌었고 과거에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죽어도 몰라요. 10년 주시고 10년 20년 했다고 하지만 이게 3개월짜리 테마주가 이게 3개월에서 6개월짜리 사이클이거든요. 이 한 사이클을 돌아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근데 이걸 못 돌아본 사람은 몰라요. 맨날 그냥 단타만 치고 차트만 보고 단타 치고 뭐 쫓아 들어갔다가 손절 때리고 물 타고 맨날 그러죠. 이거 절대로 모릅니다. 제가 지금 되게 자신있게 얘기하죠. 몰라요 이거. 왜요? 모를 수밖에요. 한 바퀴를 떠봐야 되는데 못 떠본 거죠. 완주를 못 해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모릅니다. 저는 이게 5년이니까 대충 하면 15년이죠. 노무현 대통령 때 거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년 이상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20년 동안 그 사이클을 계속 돌고 계속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자신있게 설명하죠? 6개월 지나면 또 바뀔 겁니다. 자꾸 바뀐다니까요. 제가 중간에 말을 끊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옛날 매매 기법 좀 그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10년 전, 15년 전에 유행하던 거 지금 하나도 안 먹히는데 그걸 붙들고 수익 내시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세요. 이 사이클이 바뀐 걸 아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저한테 배우시겠다고요? 6개월 지나면 또 바뀌어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기법 강의라도 뭘 가르쳐 드리냐면 6개월 뒤에 사라질 기법이 아니라 뭐가 원리가 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드리지 기법은 잘 안 가르쳐 드립니다. 외워버릴까봐 원리만 가르쳐 드려요. 6개월 정도 지나면 또 바뀌니까. 원리는 안 바뀌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먼저 한 거예요. 원리를 가르쳐 드리겠다. 이건 잘 안 바뀝니다. 네. 아무튼 자, 더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이게. 예전에 이제 마라톤을 뛰었겠죠, 그죠? 테마주들이. 그러면 옛날에 매매 기법은 뭐였냐면 결론이 이거예요. 무조건 대장주 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대장주.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날 한시에 급등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가야 후발주야도 올라가요. 대장주가 떨어지면 후발주야도 떨어져요. 그러면 뭐하러 후발주야를 공략을 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후발주야 공략하면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뭐라고 그러죠? 계속 후발주자 공략하라고 자꾸 권해드리죠. 선발주자 사는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요? 이미 선발주들은 떠버렸으니까. 자꾸 후발주자라고 그러죠.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저 그런 얘기 잘 안 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 거의 안 했습니다. 왜요? 그냥 선발주자만 사면 되는 거예요. 선발주자. 주가가 급락했다가 반등 나올 때도 선발주자, 대장주가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장주가 반등이 나와야 후발주자도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죽어도 대장주라는 게 맞았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니까요. 5년 전이랑 10년 전이랑 지금 완전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각자 개인 플레이, 군대용으로 각계 전투를 합니다. 따로 놀아요. 네, 따로. 대장주가 상한가 3개 나오고 쓰러져서 막 하한가 맞고 있는데 새로 후발주자가 나타나더니 상한가에 가요.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발주자를 많이 사시면 큰일 납니다. 선발주자를 사시죠? 그러니까 이미 먼저 간 대장주를 사시면 여러분들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주린이 분들이 이제 많으셨는데
20대 주린이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 심지어 70대 이 어르신들도 인터넷 검색으로 종목을 찾습니다. 네이버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좀 물어보시지 맨날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그 얼굴 녹색인 친구 있잖아요. 그죠? 네. 녹색창 네이버. 예, 거기에 맨날 물어보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아니면 이제 빨간 친구. 빨간 친구 누구예요? 유튜브죠. 파란 친구는 페이스북, 그죠? 네. 그 녹색이나 파란색이나 아니면 이제 카카오는 노란색이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색깔이 다 다르네요, 그죠? 네. 노란 친구, 빨간 친구, 특히 녹색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시죠? 윤석열 대장주 좀 뽑아달라고. 네. 그럼 걔가 뭘 알려주겠어요? 그 알고리즘이 그런 거 아니에요. 검색을 많이 하는 거, 그걸 보여주겠죠. 그쵸? 그쵸? 거기에서 대장주가 나오겠어요? 그건 이미 급등한 종목이 나오는 거죠. 급등할 종목이 아니라 이미 급등한 옛날 종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물리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후발주자가 안 나오고요. 이미 대량 거래 터진 선발주자가 검색이 돼요. 그래서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자, 이 옛날 기법은 대충 눈치를 채셨죠? 그죠? 옛날에는 한날 한시에 동시에 출발했고 뭐 바뀌어봤자 선수 교체 조금 있었거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한날 한시에 출발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였겠냐? 옛날에 마라톤이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혼자서 이만큼 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만큼은 갔어요. 갔는데 중간에 선수가 교체가 된 거예요. 중간중간 선수가 바뀌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어떤 줄 아세요? 선발주자, 후발주자를 다 합치면 이만큼을 가긴 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냐면 이런 식으로 끊어서 갑니다. 그것도 각자 다른 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대장주 수명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어드리면 과거에는 대장주 수명이 3개월이었어요. 3개월 동안 계속 갔어요. 그냥 계속 움직였어요. 네. 뭐 매일 상승은 안 했겠지만 거의 막 매일 움직였다고 보시면 돼요. 상승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한 3개월 동안 계속 올라갔어요. 지금은요. 짧으면 3일, 길어봤자 3주.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바뀐 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특히 대선주가 그래요. 옛날에는 한번 뽑으면 기본 3개월, 지금은 짧으면 3일, 길어봤자 3주라니까요. 뭐 이제 이례적으로 더 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거 빼고 설명을 해야죠. 이해되셨죠? 그죠?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날 한시에 급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하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옛날에는 한날 한시에 급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장주가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째려보겠다가 대장주가 왜 이제 상한가 갈 것 같다 그러면 빨리 그 뒤에 2번, 3번 그 관련주를 사면요. 단타 치는 것도 되게 쉬웠어요. 그걸 짝짓기 매매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짝짓기가 안 돼요. 네. 안 된다니까요. 왜냐면 각자 따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문제가 생겼죠. 요즘에는 선수 교체를 더 자주 하죠. 선수 교체를 얼마나 자주 하냐면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림 지우고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카스란 종목이 있어요. 카스가 맥주 아닙니다. 그죠? 카스. 네. 전자종을 만들고 이제 그런 회사죠. 집에 그 체중계나 그런 거 있으신 분들 보면은 CAS라는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게 카스인데 뭐 전자저울이나 요즘에 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요. 요즘 온도계도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혈압계도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쪽 전자 측정 장비 쪽에 이제 오래된 회사인데 이 카스가 옛날에는 일자리 관련주였습니다. 10년 전에는 아시는 분들 거의 없겠지만 10년 전에는 이게 일자리 관련주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는 왜 급등했냐면 여기 급등했던 흔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였냐? 황교안 씨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황교안 씨.
근데 여기 보시면 급등했죠. 뭘로 급등했을까요? 재밌어요. 뭘로 급등했을까요? 이재명. 아이고, 잠깐만요. 네. 여기는 황교안씨로 갔고요. 황교안씨로 갔죠. 여기는 뭐냐면 황교안씨도 되는데 뭐예요? 코로나 마스크. 이게 코마스크인가를 만들었거든요. 재료가 바뀐 거예요. 원래 정치 테마주였는데. 근데 여기는 뭐였을까요? 상한가 치면서 올라왔죠? 뭘로 갔을까요? 이재명주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씨였는데 이재명씨로 바뀐 거예요. 근데 뒤에 또 상한가 갔죠. 이건 뭘로 갔을까요? 이때는 이재명 관련주가 폭락하고 있었거든요. 상한가 나왔어요. 다시 코로나래요. 뭐 공기 살균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네, 코로나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대선주였는데 다른 사람으로, 그것도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코로나 수혜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마주들이 옷을 갈아입습니다. 빨간 옷, 녹색 옷, 파란 옷 막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헷갈리시는 거예요. 맨날 둘이 싸워요. 이거는 이재명주다. 아니야, 이거 황교안주야. 아니야, 이거 코로나주야. 제가 개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터디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세 개 다 맞죠? 다 맞다니까요. 지금 왜 올라가고 있을까요? 모르시겠죠? 뭘 것 같으세요? 헷갈리시죠? 제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공부를 하지 말라고. 너무 많이 알면 힘들다니까요. 전문가나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과 다 몰라도 돼요. 알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니까. 이런 식으로 요즘에 더 복잡해졌습니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냥 문재인이면 문재인, 박근혜면 박근혜, 아니면 뭐 이명박이면 이명박 대통령, 이래가지고 쭉 그냥 불러가세요. 그냥 3년 동안 급등을 해도요, 대선주가 중간에 뭐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꿉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덕성우 아시죠? 덕성우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덕성우가 원래는 저기 이낙연 관련주였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그 이낙연 관련주가 2018년 11월 달부터 급등했잖아요. 그죠? 네. 그 남선알미늄 급등할 때. 이게 그때 이걸로 급등한 거예요. 이게 이낙연주로 급등했던 자리입니다. 근데 이낙연주로 잘 안 갔어, 이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새롭게 바꾼 거예요. 우리는 윤석열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로 갈아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낙연. 여기는 윤석열이에요. 이런 거 많아요. 남성이 원래 이낙연주였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이낙연주가 하도 안 가니까 중간에 갈아탔어요. 뭘로요? 나는 아마존 관련주다 그러면서, 네, 아마존이랑 협업한다고 막 가버렸어요. 예전에 그 국일제지 있죠? 국일제지가 원래 뭐였는 줄 아세요? 국일제지가 원래는 수소차였어요. 급등했던 거였죠. 여기 원래 수소차로 급등했던 거였거든요. 하다가 이제 수소차로 이게 못 가니까, 왜냐면 수소차 관련주도 여기서 이렇게 하락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갑자기 구글이랑 그래핀 한다고 그러면서 날려버린 거예요. 바꾼다니까요? 대선주는 얼마나 잘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더 헷갈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목은 얘기를 안 해드릴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윤석열 관련주가 하나 있거든요. 최근에. 종목은 절대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근데 야당,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야당이나 여당 그 후보 중에 한 명 거였어요. 네.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면 찾아버리실까봐. 네. 야당인지 여당인지 아무튼 그쪽에 한 사람의 강력한 그 테마주였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윤석열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라요. 우리 연들은 알아요. 저희 방에 그 제로살포이님이 계시는데, 처음처럼님이 재료를 또 공개를 해버렸죠. 네. 그분들 알아요. 네. 내 라이브에서 제가 한 번 더 우리 회원들이 얘기해 드리려고요. 네. 세 번째 바뀌었어요. 세 번째.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종목을 뽑으실 때, 대선주 공략하실 때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알고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했던 얘기 있죠? 그거 기본을 알고 계셔야 되고, 테마가, 재료가 계속 바뀝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네. 하나 더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재미있으세요? 네.
파버나인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이낙연 관련주로 작년 11월 달에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상한가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급락했죠. 나중에 이게 뭘로 갔는 줄 아세요? 나중에 상한가 치면서 급등했는데 이때는 선거가 거의 끝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면 이제 이낙연주로 이제 당분 못 갈 거 아닙니까? 이분이 당선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세력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코로나 그때 중증 환자 심해지고 막 그러니까 인공호흡기가 부족했잖아요. 네, 파버나인이 인공호흡기 관련주로 상한가 쳐버렸습니다. 네, 세력들 빠져나가요. 네, 빠져나가고 거죠. 이런 것이 있었어요. 재밌죠? 그죠? 네. 재료가 막 바뀌어요. 지금은 뭘로 움직였을까? 또 바뀌었겠죠. 유지가 됐거나.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이 한도 끝도 없이 자꾸 바뀝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하니까 세력은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속여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세력한테 세력을 한번 이겨볼까? 그러시죠? 세력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떨궈내고 우리끼리 한번 수익을 내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력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세력을 괴롭히는 거고 세력은 여러분들을 이제 한테 뭐예요? 노출 안 되려고 계속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세력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나빠요. 왜냐면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점잖게 하시면 되는데 막 몰빵하고 막 갖다 찍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세력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럴 때는 세력 편이에요. 어떻게 개미 편을 들어야지 세력 편을 듭니까? 세력 편을 들어야 종목이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개인 투자자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개인들 편 들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력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개인들이 들어가서 다 망가뜨리거든요. 여러분들처럼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갖다가 찍는 분들 들어가서 막 계속 단타 치는 분들 한 종목 갖고 그런 분들을 들어가면 종목 다 망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면 그거 보시겠어요? 몇 달 동안 고생해서 작업해놨는데 그렇게 망가뜨리면 보시겠냐고요. 힘드시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과거 옛날 매매 기법과 현재 기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대선주가 어떻게 지금 달라졌는지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주식할 생각을 아예 접어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더 아까 그랬죠. 매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고. 매도 타이밍을 왜 잘 잡아야 되냐면 자 이게 원리인데 잘 들어보세요. 아까 이명박 대통령 때나 그때는 어떻게 갔다고요? 그냥 마라톤이었다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대장주가 쭉 갔어요. 3개월이고 3년이고 그냥 쭉 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중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선수 교체가 있었어요. 지금은 정신없어요. 좀 끊어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한다니까. 자, 매도 타이밍을 왜 잘 잡아야 될까요? 여기에 답이 다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요. 맨 마지막에 뭐가 터졌냐면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해되시죠? 네. 당연히 신고가를 내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겠죠? 여기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어떤 줄 아세요? 시작할 때 대량 거래를 터뜨려요. 요즘에 더 그래요. 시작할 때 대량 거래 터뜨리고 끝날 때는 아름다운 양봉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을 물리게 만들어요. 양봉으로 끝나. 옛날에 이제 10% 음봉으로 끝났거든요.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근데 지금은 대량 거래가 실린 양봉이나 아니면 대량 거래가 이미 터져버렸거나 그러면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다 속아버립니다. 왜요? 옛날 기법을 배우니까. 속아버리는 거. 이런 거 안 나오면 괜찮다 그래요. 요즘에는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냥 떨어지거든요. 이해되시죠? 옛날에 빨간색에 대량 거래 나오면 끝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빨간색 양봉에 대량 거래 터뜨리고 끝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눌림목인 줄 알고 착각하고 들어갔다가 죄다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 타이밍을 못 잡아요. 왜 못 잡냐면 자, 지금은 이제 물린 사람들 얘기한 거고
자, 보세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났죠. 그냥 하나 잡아서 그냥 끝날 때까지 가서 100%, 200%, 1000%, 2000%짜리 수익 내고 끝냈으면 됐어요. 1년에 그냥 두 종목, 세 종목만 하면 되지. 뭐 하라고 여러 개 합니까? 대정주만 두세 개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상승 마디가 이만큼 짧아졌기 때문에 요게 예를 들면 100%짜리예요. 2배짜리. 아니면 200%짜리도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끊어친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이거 다 합하면 이거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종목수를 늘려야 되겠죠. 종목수를 늘리는 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종목이 많다고요? 누가 그래요? 저한테 연락처 좀 갖고 오세요. 네,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거는 옛날 기법이고 바뀐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쉬워요. 옛날엔 두세 개만 해도 됐는데 지금은 혼자서 10바퀴 떴다면 지금은 20명, 30명이 10바퀴를 나눠 뛰는 개주 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종목 두세 개밖에 안 하면 20번, 30번 중에 두세 번 수익 내고 끝내는 거예요. 그런 거 싫으시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거 다 이거 수익 내고 싶잖아요. 근데 종목은 두세 개만 하는 거예요. 왜요? 잘못 배워가지고. 시장이 바뀌었는데 바뀐지를 모르고. 이해되시죠?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종목수를 늘리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종목수를 늘렸어요. 자, 거기까지 잘 따라 하셨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매도를 잘하고, 아까 그랬잖아요. 매수를 잘하고, 그 다음에 보유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 다른 말로 종목 교체죠. 그쵸? 자, 종목 교체죠. 이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회원들 이제 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자, 2배로 올라갔어요. 그쵸? 네.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자, 고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저도 전문가니까 대략적으로 고점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조금 덜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종목들이 짧게 순환매를 세력들이 빨리 돌린다 그랬죠. 이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 뭐 욕심이 많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복팔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배복자, 팔자가 뭐예요? 숫자 8자 있죠? 네. 복팔분. 우리 회원들한테는 낮에 제가 인터넷 한번 찾아보라 그랬는데 복팔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소식하시거든요. 소식, 그죠? 네. 소식하시는데 옛날에 일본에 유명했던 그 주식 투자자가 있어요. 고래가와 빈존하고. 그 사람 책에 보면은 이제 복팔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욕심을 안 내려고 자기는 평상시에 밥을, 그러니까 이제 배를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식사할 때 위에 80% 정도만 먹는다 이거예요. 식혜예요. 80%. 거의 그 이상 안 먹는다 이거죠. 짐승도 그렇게 먹는답니다. 사람이 이제 욕심이 많으면 식탐이 있으면 이제 막 그 이상을 먹는 거죠. 옛날에 막 로마 시대 때 보면 귀족들이 막 더 먹으려고 막 토하고 또 먹고 막 그랬다잖아요. 네. 사치양락에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주식도 밥을 이렇게 복팔분으로 먹으면 건강해지겠죠.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한 80% 정도에서 팔고 넘어가면 이사를 가고 종목 개체를 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요. 계좌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거를 잘 보세요. 이걸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를 근거로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주가가 1000원에서 2000원, 아니 2000원에서 뭐 4000원까지 2배 올라갔어요. 이거를 끝까지 먹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테마주가 이제 어떻게 간다 그랬죠? 예전에는 월요일날 출발하면 다 월요일날 상승해서 같이 다 똑같은 날 떨어졌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다 다르게 가요. 어떤 건 월요일날, 어떤 건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월요일날 가는 걸 사셨어요. 근데 이제 상한가 3개가 나왔어요. 아,
기분 좋죠. 상상만 해도. 그래서 3, 4일 만에 2배가 올라가긴 했어요. 그쵸? 근데 잘 보세요. 이게 2배까지 올라갔으면 수요일이나 아니면 목요일 날쯤에 또 급등할 종목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 종목이 여기서 이 돈이 빠져나올 때까지 여기서 가만히 밑에서 똑같이 2,000원에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살짝 2,500원이나 3,000원까지 올라와 있을까요? 네, 올라와 있습니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요거를 끝까지 먹으려고 이 안에서 버티시죠?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종목이 이만큼 떠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4,000원에 팔아서 3,000원에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사람 심리상 못 삽니다. 왜요? 2,000원짜리가 상한가 하나 나와서 3,000원까지 와 있다. 한두 개 나와서 3,000원까지 와 있으면 손이 안 나갑니다. 뭐 추경매수 좋아하는 분들은 뭐 손 나갈는지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거 손 안 나갑니다. 이해되세요? 못 먹는다고요. 설령 여기서 사봤자 조금 하나 올라가다 말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걸 끝까지 먹으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00원에서 80%면 이제 어디에요? 3,600원 정도 되겠죠? 3,600원 정도, 3,500원, 600원 오면요. 여기서 종목이 한꺼번에 4,000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버벅 되다가 한 일주일 실간 질질 끌다가 4,000원 가요. 바로 4,000원 가는 게 아니라 질질 끌다 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걸 고점까지 다 먹으려고 하다가 욕심부리다가 뒤에 거 다 놓치고 여기서 괜히 시간만 끌고 하루 종일 어디 일도 못 보고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대량거래가 터지거든요. 대량거래 터지면요 계속 신경 쓰면서 보고 있어야 돼요. 뭐 전문가를 고용하신 분들은 전문가가 대신 봐주니까 일 보셔도 되겠지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어디 오도 가도 못하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3, 400원 더 먹겠다고. 그냥 편안하게 대충 팔고 밑으로 가서 사면 되는데 이거를 이 원리를 모르니까 3,600원에서 4,000원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해봤거든요. 좀 해봤어요. 네. 남들이 하는 걸 많이 본 게 아니라 뭐 많이 보기도 봤지만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몇 년을 주식을 정수해서 한번 팔아보려고 정수리요 정수리. 네. 어디 깃볼이나 브랜나르도 아니고 정수리에서 한번 팔아보려고 몇 년을 그랬다가 네, 정신병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여기서 팔아보려고 꼭지에서 팔아보려고 욕심낸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그냥 2,000원에 샀으면 그죠? 2,000원에 샀는데 목표가 4,000원으로 보인다 그러면 대충 복팔분 있죠? 네. 그 정도에서 팔고 나가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후발주자가 팔을 활짝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서오세요 이러면서. 네. 그럼 거기에서 편안하게 30% 50% 벌면 돼요. 여기서 들고 있어봤자 1, 20% 그거 더 벌겠다고. 그 고생하느니 딴 데 가서 그거보다 더 좋은 수익 내면 되더라고요. 왜냐면 주가가 이만큼 급등하잖아요. 그 대량거래가 터지겠죠? 누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세력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개미들이 들어와요. 그것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죠? 네, 그러는 개미가 아니라 네, 날로 먹으려고 하는 초단타만 치는 그죠? 네, 남이 올려놓은 거 들어와서 초단타만 치려고 하는 그런 개미들이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 거기는 어떻게 돼요? 네, 천국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매매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몰라서.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복팔분 정도에서 팔고 바닥으로 가죠. 거기에는 세력만 있어요.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다리지만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놀래기도 하죠. 근데 편한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팔 때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끝까지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자르고 다른 걸로 이동하셔라. 네. 그게 복팔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텝이 한번 꼬이면 계속해서 꼬이고요. 스텝이 안 꼬이고 제대로만 그 사이클을 타시면 순환매를 끝까지 먹을 수 있어요. 아까 20개, 30개 중에 뭐 20개, 30개를 다 공략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5개, 6개, 10개, 많으면 15개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손해났던 거 있죠? 다 복구돼요. 다 복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시간 걸린다고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면 뭐가 걸려요. 요즘에 세력도 분산 투자하는데 세력도 종목을 나눠 산다니까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죠.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세력이 옛날에는 그냥 한 번에 쭉 올렸다니까요. 지금은요. 세력이 이걸 다 살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끊어서 간다고 이렇게 끊어서. 옛날에는 세력이 집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집이 20, 30개로 바뀌었다니까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세력들이 종목이 올린 게 100개가 넘잖아요. 집이 100개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인들은 곧 죽어도 그냥 종목 두세 개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 기법이라니까요. 집중은요.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나 저 나쁜 언론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나 그런 거에나 집중하세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안 속으려고 집중하셔야 돼요. 끝까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이해되셨으면 마지막으로 1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도움되셨나요? 네. 벌써 9시가 다 돼가네요. 도움되셨어요? 어제 약속한 거 좀 지켰어요. 네. 실제 우리 방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옛말도 아니죠. 뭐 개천원 벌어서 뭐 정승천원 쓴다고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죠. 네. 개천원 벌어서 정승천원 쓴다?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네. 개천원 벌면 개처럼 쓰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네. 특히 주식으로. 그러니까 돈 벌 때 개천원 버시면 안 돼요. 이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슬픈 얘기인데요. 개천원 벌면 개처럼 쓰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정승처럼 번다는 거는 좀 그렇겠지만 마음 편안하게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수익 내는 이유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좀 있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주식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뭐 재테크할 데가 없으니까 그죠? 이 주식을 좀 해가지고 내 가족이나 그죠? 내 자신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 그리고 내 부모님, 뭐 자녀들 아니면 주변 친척들 그죠?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려고 주식하는 분들 있어요. 돈 벌어서 뭐 하시려고 물어보면 다 그 소리예요. 네. 일단 내 가정을 챙겨놓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다고. 그냥 마음 착한 분들 많거든요. 이분들이 마음은 착한데 왜 고생을 하고 계실까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제가 얘기한 걸 쭉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죠? 아, 지금 세력이 끊어치니까 우리 보고도 끊어치라는 얘기구나. 그냥 1시간 동안 강의한 거 그냥 하나로 쫙 모으면 세력도 분산 투자하고 끊어치니까 여러분들도 분산 투자하고 끊어치라는 얘기예요. 그쵸? 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해가 안 되시니까 이걸 1시간 동안 쭉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알면 안 속잖아요. 알고 속으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죠. 그쵸? 네. 모르고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만 알고 속으면 뭐예요? 정말 착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네. 이 원리를 잘 아시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에서 어떻게 했냐면 파버나인이 보유 종목이었어요. 여기서 잘 팔고 나왔어요. 여기서도 이제 상한가 막 수익 내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서 싹 정리하고 나와버렸어요. 끝났다니까요. 아까 카스 있죠? 전 남이 매매한 거 갖고 얘기 안 해요. 우리 방에서 한 거 갖고 얘기했어요. 카스를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팔아버렸어요. 그때 이제 이낙연 주로 이재명 주로 샀었고 여기는 왜 샀냐면 사자마자 그날도 상한가 갔는데 이날은 알고 있었어요. 공기살균기 그 제품 출시한다는 거. 그래서 그걸로 해놓고 그 다음날 다 팔았어요. 끊어치잖아요. 원래 제 스타일은 중기였어요. 예전에 중기. 한 2, 3개월 정도 이제 보유하는 대신에 수익은 50%, 70% 이상 되는 중기였는데 요즘에는 중기로 하면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왜 안 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한 5분만 더 할게요. 중기로 하면 불리한 게 이유가 급등했다가 없애버려요. 급등했다가 없애버리잖아요. 급등했다가 없애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면 중기로 못해요. 왜냐면 옛날에 중기가 좋을 때는 왜 좋았냐면 이렇게 갔거든요. 쭉 급등했다가 옆으로 돌려요. 다 안 내려오고 돌려요. 좀만 참으면 더 가요. 근데 또 참으면 또 가요. 그러니까 2개월, 3개월 들고 와서 수익을 100%, 200%, 300%씩 냈던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그쵸? 근데 지금 어떠냐면 급등했다가 없애버려요. 그것도 기분 몹시 상하게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걸 아니까 제 회원들한테 그래요. 우리 회원들 중기로 되게 잘하시거든요. 저희 방에는 3년, 5년, 10년씩 되신 회원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실제로 1년 결제 800만 원이죠. 네. 여러분들은 한 달에 88만 원도 비싼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시는데 저희 방 회원 70명 이상은 1년 결제합니다. 단독방은 1년 결제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데 단독방 회원이 70명이 넘거든요. 그 1년 결제하는 회원이 70명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800원씩 주고 들어오세요. 원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고. 제 장기회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중기를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들고 가는 거 정말 잘하시거든요. 네. 제가 어쩔 때는 그래요. 제발 좀 팔으라고 좀. 옛날엔 그랬어요. 수익이 500% 나는데 죽어도 안 팔겠대요. 이제 떨어질 때가 다 됐으니까 좀 팔아라. 안 판대요. 제발 좀 팔으라고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제발 좀 팔아라. 제발 좀 팔으라고 막. 얼마나 안 팔면 그랬겠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래요. 스윙을 하라고.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다 스윙을 바꿨습니다. 아니까. 그렇게 들고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지금 스윙을 합니다. 우리 회원들도 스윙을 합니다. 네. 중장기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네. 그 장기 회원들이 스윙으로 다 바꿨습니다. 왜요? 시장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들었다가 나버리니까 자꾸. 그분들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단점이냐면 돈이 안 돌아요. 이런 거를 그냥 계속 들고 가면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답답하니까 다 스윙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잘 하신 거죠, 그죠? 고집 안 부리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치라고요, 지금. 평생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다시 이런 식으로 가면 그때는 스윙하지 말고 중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그때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 종목을 압축해서 해야 돼요. 압축. 지금은 일시적으로 종목을 분산해야 되는 거고 나중에 다시 때가 되면 압축을 하고 스윙이 아니라 중기로 가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 맞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법이라는 게 사람이 한번 잘못 배우면 안 바뀌어요. 희한하죠? 안 바뀌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한 겁니다. 주린이 분들은 차라리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10년, 20년 된 주린이 분들은 잘 안 바뀌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스 이런 것도 했었고 최근에 했던 게 모베이스 전자죠. 네. 저희가 수익내기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판 게 2,300원에서 2,400원 사이거든요. 여기서 팔았거든요. 화요일날 팔았어요. 그 다음날 되는 거에 또 터졌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싫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왜요? 개인들이 날라들어오니까 싫은 거예요. 개인들이 들어오면 지저분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팔면서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자, 전량 매도하세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근데도 파는 게 낫다. 회원들한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렸죠. 팔아라. 다시 이런 쪽으로 종목을 찾아서 들어가자. 실제로 윤석열 테마주를 또 추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베이스 전자는 윤석열 씨 거죠. 윤석열 테마주인데 이걸 팔았다고 해서 윤석열 테마주 끝났냐? 안 끝났다니까요. 근데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요런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실제로 모베이스 전자 여기서 샀다니까요. 그때 문자 보낸 거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샀다고. 이런 게 지천에 깔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설령 여기서 상한가가 하나 더 나와도 우리 회원들은 미련이 없어요. 왜요? 딴 데 가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상한가는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윤석열 씨 얘기 많이 해드렸죠.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오늘 윤석열 테마주 중에 급락 나온 거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종목도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에 상황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오늘 음모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덕성우나 제일테크노스나 이런 것들. 근데 최근에 급등한 적이 없거나 저 밑에 숨겨져 있는 윤석열 후발주자는 하락을 아예 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에 퍼졌냐 안 퍼졌냐, 노출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종목이 급락한 게 있고 말로만 하면 또 이해 못 하시겠네요. 덕성우 같은 경우에는 쓰러졌잖아요. 휘입에서 내려오죠. 그쵸? 네. 근데 아까 얘기해드렸던 누구였는데 누구로 바뀌고 또 바뀌었다가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오늘 꿈쩍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눌러봤자 조금 눌렀거나.
지금 이제 많은 것들이 바뀐 거죠.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지금 끊어칩니다. 저번에 덕신하우징 보여드렸죠. 덕신하우징을 여기서 사서 그냥 끊어치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겠어요? 아니까 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아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뒤에서 누르고 개인들 들어오고 신용 늘어나고 지저분해지니까 자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아까 왜 끊어치라고 했는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옛날에는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냥 이렇게 갔어요. 누가요? 대장주가. 특히 테마주의 대장주가 이렇게 갔어요. 대형주는 약간 다르게 가요. 네. 중소형 테마주는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요. 똑같이 가기는 가는데 네. 잘게 끊어치면서 갑니다. 출발하는 시작, 그 날짜도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끊어치셔야 되는데 꼭 기억하세요. 복팔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가가 5,000원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 밑에서 어느 수준에서 잘라내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서 새로운 급등주가 후발주자가 두 팔 벌리고 여러분들을 환영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이러면서 거기에서 수익 내시면 되잖아요. 그래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계좌가 돈이 계속 돌아요. 그쵸? 네. 한 종목 갖고 100% 200% 수익 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죠? 네. 계속 수익 실현하고 들어갔다가 또 기다렸더니 또 수익 나고 또 팔았는데 또 딴 데 가서 수익 나고 여기서 올라가고 저기서 올라가고 매일 돈이 돌면요 하루에 10만원씩만 그죠? 네. 20만원씩만 수익이 나도요 매일만 그렇게 돌아가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그렇게 매매가 잘 되는데 하루에 10만원씩 밖에 못 벌겠습니까? 어떤 날은 1000만원 벌 때도 있고 어떤 날은 500만원 벌 때도 있겠죠? 하루에 그죠? 네. 그러다 보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다 증시 조정 오면 좋은 마음으로 또 투자하고 그죠? 증시 반등 나와서 또 상승하면 또 노력해 놓은 게 있으니까 매집해 놓은 게 있으니까 수익이 또 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선순환 매매를 하시면 돼요. 선순환 매매가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네. 한 종목 들어가서 막 그 여우처럼 막 매매를 많이 해가지고 잘라먹는 게 그게 네? 선순환 매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베이스 선저하고 이런 것 좀 얘기해 드렸지만 몇 개 더 보여드릴까요? 네. 하고 있다니까요. 매수하는 자리 공통점이 어딘지를 잘 보세요. 특히 직장인분들. 네. 동신건설 저희 방에는 뭐 맨날 저 바닥에 있는 것만 추천할 것 같죠. 이런 데서만 그죠? 이거 여기서 추천했어요. 붕 떠있는데 여기서 추천했다니까요. 거리 하나도 없는데 정확하게 적중했잖아요. 상한가 2개 받고 이런 것도 해요. 맨날 저 밑바닥에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근당 바이오도 뭐냐면 상한가 이거 거의 상한가라고 해야 되는데 상한가 2개 나오고 꼭 늘어났던 것이 여기서 추천했어요. 한다니까요. 네. 이런 것도 해요. 그리고 SY죠. 음압병실 이거 상한가 나오고 악재 나와가지고 급락했던 거 여기서 추천했어요. 코로나 음압병실 수혜주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제가 매매를 안 해봤겠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드신 이유가 뭐냐면 거래가 터지고 나서 그 뒤에서 들어가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근데 저희 방으로 들어오시면 추천이 어디서 나가냐? 이런 데서 나갑니다. 거래 완전히 말라있을 때. 거래가 말라있을 때는 세력만 있습니다. 개미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안하고요. 직장인분들 손절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는 물타기, 올라타기, 추가 매수 그런 거 안 합니다. 한번 사놓고 세력이 흔들든지 말든지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종목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회원들은 또 저를 믿어주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혼자 하기 힘드시죠? 빨리 들어오시고요. 어려운 거 없어요.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들 다 봐드리고 그죠? 네, 진단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회원들 성향에 맞게 비중 조절 다 해드립니다. 네. 투자 금액이 다 틀리고 그죠? 주식 경력이 다 틀리고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분한테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하고 나서 그분한테 맞게 다 얘기해 드립니다. 무조건 동일하게 안 맞춥니다. 그러면 그분이 적응을 못 하거든요. 네. 처음에 이걸 다 먼저 해드리고 나서 네, 시작을 해요. 왜요? 그래야지
적응을 빨리 하실 거고 그래야지 수익을 빨리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종목은 좋은데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은 적응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적응 잘 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 신경을 많이 써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원이 많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결제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제 장기회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을 제가 일일이 케어할 게 없습니다. 잘 하시는데 제가 무슨 잔소리를 합니까? 그죠? 네. 잘 따라해 주시고 저 믿어주시는데 리딩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분들은. 신규원들만 좀 신경 써드리면 돼요. 회원이 좀 많아도 다 커버가 가능한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은 본인들 개인 매매 잘 안 합니다. 네. 제 추천주를 좋아하셔가지고 개인 매매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다른 데처럼 이렇게 많이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나름대로 좀 좋은 걸 얘기해 드리려고 평소보다 방송을 한 10분 넘게 더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존회원들도 제가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같이 했는데 정리하면 이겁니다. 옛날 매매기법과 현재 매매기법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걸 최대한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 잘 잡으셔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복팔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실수, 그죠? 성공 확률만 높이려고 하지 마시고 실수를 줄이세요. 그게 프로입니다. 프로는 실력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프로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시는 거 아니세요? 제 방송도 힘드시니까 아니면 프로가 되고 싶어서 들으신 거 아닌가요? 그쵸? 네. 그러면 실수를 줄이세요. 그게 프로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상순님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내일 저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녹화 남겨놨으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